과연 내 직업은 10년 뒤에도 멀쩡할까? 다들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AI가 점차 발전하면서 많은 직업들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자리도 AI로 대체되는 게 아닐지 후덜덜합니다. 채용, 교육, 금융, 그리고 심지어 의료까지 평생 직업으로 여겨지는 분야까지 AI의 손길이 점차 뻗어나가고 있죠. 오늘은 그 중에 하나가 될지도 모르는 법조계에 불어오는 AI, 리걸 테크 시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KMAC 이주환입니다. 리걸 테크란 법률과 기술의 결합을 뜻하는데요. AI를 통해서 판례를 찾아주거나 소액 사건에 대한 서류 작성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주타 단속이 깐깐하기로 소문난 영국에서는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는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신세계 같은 일인 거죠. 과태료를 내자니 억울하고 불복 신청을 하자니 절차도 너무 까다로운 거야. 골치 아픈 법적 서류를 AI로 간편하게 해결해주는 겁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밀려드는 주차 위반 고지서를 받은 조슈아 브라우더는 억울함을 입증할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RPA 기반의 Do Not Pay를 개발했습니다. 주차 위반 표시가 애매하거나 표지판 페인트가 벗겨져 있어서 주차 당시에 상황이 위반으로 보이기 애매한 경우 고지서에 대한 불복 신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브라우더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소송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AI 기반의 Do Not Pay를 만들었습니다. 승소한 몇 가지 유형의 서류를 가지고 자신의 주차 위반과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 몇 개만 좀 작성해가지고 변경하면은 서류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실제로 브라우더는 Do Not Pay로 만든 서류를 통해서 일부 주차 위반에 대해서 환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Do Not Pay는 챗봇 형식의 그런 채팅형 어플인데요. 예를 들어서 채팅봇이 주차 금지 표지판이 명확하게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까? 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용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다양한 이용자의 사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챗봇의 질문 항목에 따라서 입력된 내용을 자동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RPA 툴킷을 구축했죠. 대화가 끝나면은 과거 판례를 바탕으로 불복 신청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승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무려 65%에서 70%나 됩니다. 이는 미국 전역의 변호사를 통해서 주차 불복 소송을 진행했을 때 평균 승률인 40%를 훨씬 더 상회하는 결과였던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더 놀라운 결과는 서비스의 이탈률입니다. Do Not Pay의 이탈률은 약 3.6%로 평균적인 스타트업 앱 이탈률이 6에서 7%인 거에 비해서 거의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서비스의 완성도나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자 브라우더는 각종 소액 행정 소송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는데요. 도로에 구멍이 났는데 그걸 메우지 않았다든지 시민들이 행정 당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걸 테크 시장의 움직임은 외국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현재 로톡을 운영하고 있는 로엔컴퍼니가 국내 대표 리걸 테크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을 중개해주는 로톡을 만들어 이슈가 된 로엔컴퍼니는 최근 국내 최초 AI 기반으로 법률 판례를 검색해볼 수 있는 서비스인 빅케이스를 출시했습니다. 약 53만 건의 판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AI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간단한 검색으로 제가 원하는 판례를 빠르고 쉽게 찾고 접근할 수 있죠.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그 리걸 테크에 대한 규제 문제가 대두되면서 성생세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기존의 변호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기술이라는 점 때문에 법조계와 좀 갈등이 생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리걸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를 변호사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좀 돕는 그런 서포트하는 일종의 수단으로서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행정 업무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투입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사건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뢰인들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일반 소비자에게는 법률 서비스 그런 거에 대한 장벽을 낮춰줘가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권리 보장에 힘쓸 수 있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지난해 5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리서치에 따르면은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2.6%는 없다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아직 일반인에게 법률 서비스에 대한 진입 장벽이 좀 높다는 걸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에 대한 일반인들의 좀 니즈가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AI를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바라보고 이를 활용하고 같이 갈지, 아니면은 산업 내 막 경쟁자로서 배척해야 될지, 이제 이거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뜨겁지만 서서히 확산되는 AI 도입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죠. 이상으로 한국능력팩 컨설팅의 이주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콘텐츠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